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첫 번째, 굶지 말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운동하라. 그래야지 25kg를 뺄 수 있다. 굶으면서 살 빼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식이요법 70%, 운동 30%가 맞는데 운동 30% 없이는 식이요법 7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밥을 약간 줄이고 근육이 없으면 이 에너지가 소각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걸 오늘 읽고 아침에 자료 만들고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을 이 가산 디지털 바로 옆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는데 안양천에 가서 한 시간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 제가 몇 일 전에 대부도에 갔는데 저 영광 대마에 있는 52년생 아름다운 오빠들이 누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얻어 먹고 그랬는데 그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듯하여 3개월 만에 몸매는 저희하고 똑같은데 10kg를 뺐다고 하더라고. 근데 10kg 빼는 기법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빨리 먹되 5시 이전에 밥을 먹고 아침에 13,000보, 저녁에 13,000보 1시간씩 운동을 했더니 10kg가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고 당뇨나 고지혈질 이런 것들이 100일 만에 빠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때 스치면서 만났는데 기분이 좋다고 여기 송내 장어 사준다고 오셔가지고 저는 못 먹었는데 우진이 상무하고 장어를 먹었다는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운동 이야기에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만보는 걷기 때문에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부자병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운동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 이사님들, 대표님들 중에서도 지하철을 어떻게 탈지 모르는 아름다운 분들이 계십니다. 지하철을 어떻게 탈지 모르는 사람. 왜? 차만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식이요법 70%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밀가루, 설탕 등 평소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으라가 아니라 통곡물, 쌀, 현미쌀 이런 것을 갈아 먹지 마시고 씹어 먹어야 된다. 씹는 것이 왜 중요하냐? 윤동균이라는 야구 선수가 오비베어스의 야구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최고 소화제는 비아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 소화제는 씹는 것, 그 다음 소화제가 비아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소화제는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물을 씹고 위에서 소화할 공간을 주는데 밀가루와 설탕은 바로 당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으로 남는 것은 무조건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곡물, 거친 음식을 씹어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도 알아도 이런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미쌀을 질게 해가지고 먹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려면
몸뚱아리가 안정적이려면 우리가 백미를 현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놓고 죽으면 안 됩니다. 아까 의뢰인이 법륜 스님한테 증문즉설에 질문한 내용에 두드러 패고 술 먹고 주정하는 남편하고 살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살지 않아야 되고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마 일반식 먹으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라는 것이지 백미 많이 먹고 풀 먹으면 사라진다고 밥을 먹을 때 풀의 빈도를 높여주라겠지 풀을 많이 먹어도 살찝니다. 그리고 군것질 음료수에는 액상과당 설탕 중에 제일 안 좋은 옥수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식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었으면 좋겠다. 술까지 안 먹었으면 금상첨화다. 그리고 마무리는 일찍 자고 숙면을 취하면 살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중은 자주 재지 마라. 절대 재지 마라. 왜? 자기가 몸으로 느껴야 된다. 물은 2리터 이상 필수적으로 먹어라. 식사 잘 챙겨 먹고 운동해라. 운동이 필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박살나고 그리고 애국인 타켓이 된 삼성전자 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6만, 10만 전자,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 그것도 모자라 5만 전자. 삼성전자가 대장주인데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다른 것이 안 빠지겠냐고 말이에요. 코스피는 3,000에서 2,440으로 코스닥은 1,037에서 1,037에서 그냥 800으로 이렇게 급락을 최근 매일간 했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연말 대비 이렇게 빡빡 떨어지는데 올 들어 18% 추락한 코스피 국내 투자자 증시 개장이 두렵다. 아침이 두렵다. 오늘 블랙 먼데이가 나오면 어쩌나 지금 40분이 남았습니다. 장기하는데 개미들이 이 증권 시장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사면 빠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300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다. 공매도 안 된다. 지금 이 떨어질 때 못 판 사람은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주식은 1번이 뭐냐? 내가 샀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손절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트론을 100원에 샀는데 95원이 갔다 그러면 자동 판매 프로그램을 사자마자 매도를 걸어놔야 돼요. 95원을 내 거 팔렸는데 찍고 200원이 가는 한이 있어도 비싸게 다시 들어가더라도 95원에 자동 팔리는 손절을 해놓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걸 연 7%를 돌파했으며 8%, 9%를 갈 것 같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이보다는 안 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자 부담에 냉각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 집값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시중은행 주택담보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집값은 안 오르고 이제 꼭지에 잡은 사람은 죽는 거죠. 그 코인 8,200만 원을 두 번 찍었는데 11월 8일 날 8,200만 원일 때는 8천만 원 이상일 때는 딱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기점으로 지금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년 전으로 생각하면 2, 3년 전으로 생각하면 300만 원 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연료로 미국의 선거가 시작되는 주가 아이오와 주입니다. 아이오와 주. 여기에 옥수수를 태워가지고 바이오 에탄올 공장을 만드는데 지금 두 가지 전쟁에 옥수수를 태워가지고 에탄올 연료를 석유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곡물이 아웃되어가지고 곡물을 곡물로 수출할 것이냐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자율을 올려버리니까 주식이 박살나고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이 세 가지가 강하다겠죠. 군사가 강하고 두 번째 금융이 강하고 세 번째 농업이 강한데 이 옥수수 세계 최고 수확지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 이 옥수수 때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것을 태워가지고 에탄올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곡물로 수출할 것이냐 이런 아름다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매일 빵 1,500개, 1,500만 개 태워가지고 바이오 연료 만든다는 게 식량난 불똥 튀었는데 옥수수를 지금 태워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이것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느냐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석유로 가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에탄올을 만드는데 그제 아까 3,000원 서울 시내에는 유류세 법정 최고 한도를 37%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어제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2,390만 원 찍었습니다. 2,390만 원을. 2,400만 원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2만 달러가 깨졌다 그 말. 이게 깨지니까 바로 또 이렇게 반등을 하겠죠. 이것을 데드 캣 바운스인지 이것이 바닥이었는지는 시간이 가야 합니다. 근데 바닥을 치니까 이 밑에 짝대 그래프가 그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바닥이 2,400대에서 거래량이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제 치고 오늘 아까 2,400을 찍고 2,500을 찍고 아까 2,64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인을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봉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2,380만 원을 찍고 2,380만 원을 찍고 하루 동안 올려준 거예요. 지금 하루 동안. 또 올리는 중에서도 반등을 아까 어제 저녁 7시 어제 오후 7시에 정점을 찍고 2,600만 원 찔러 놓고 2,500만 원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리목 주고 다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 고점을 지금 두 개의 산을 넘었죠. 아까 저는 꼭지에서 팔고 지금 리플을 밑에 걸어놨어요. 저희 솔루션은 대리점 프랜차이즈입니다. 대리점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하는 역할은 뭐냐?
회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회원은 이모티콘, 대리운전, 3초 결제, 공동구매, 그리고 게임, 즐기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고, 대리점은 그 데일리를 보시 일하게 하라. 보시 일하면 그것으로 0.1에서 1.5%까지 데일리를 드립니다. 수익을 돌려준다. 그래서 이모티콘 수익에서 돌려준다. 대리운전 수익에서 돌려준다. 이것으로 돌려주고 보대서 모든 제 수익으로 돌려준다. 그리고 소개수당은 그 돌려준 돈을 100으로 했을 때 원금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했을 때 그걸 돌려준다. 100%를. 소개수당은 20대까지 산하에 있는 명수로 끝나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대리점 프랜차이즈는 대리점은 회원을 모집하라. 이 회원은 연결하라 삶을. 대리점은 기다리라 수수료를 연결해놓고 as sleeping to earn. 잠자는 사이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은 이 수수료를 위해서 쿠폰을 게임을 꾸준히 뿌리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진행했을 때 떼돈이 된다. 우리가 작은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 현빈이가 열연을 했던 영린의 대사 중 중용 24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그게 되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큰 것을 잘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잘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마누엘 슈마너가 스몰이스 뷰티풀 작은 것은 아름답다. 우리가 매스미디어의 소확행처럼 작은 내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작은 행복은 내가 이모티콘을 만들고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대리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연결해 가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마케팅 이하보다 공짜가 제일 빠른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시작. 이번이 마지막 주말인 이번 주하고 이 다음 주는 또 반이 걸리기 때문에 10일 남은 일주일 한 달을 정말 마무리 정리해 가지고 하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살 것이냐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